CJAT를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전 딱히 준비를 따로 안 했어요. CP 승격이 어렵다. 합격률이 30%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대박이시네요. 안녕하세요. 2편에서 다시 만나뵙게 된 올리브영 영업인사팀의 류영주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올리브영 트레이너 직무가 생소하다, 올리브영과 트레이너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편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2편에서는 트레이너 채용 전형과 현직자분들의 트레이너 채용 꿀팁을 알아보고 지원자분들의 댓글들을 읽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리브영 트레이너 채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너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CJAT 전형,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CJAT가 진행됩니다. CJAT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형이 진행되고, 면접은 직무 면접과 토의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업의 리더분들께서 면접관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현장 실습 교육이라는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현장 실습 교육 기간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 트레이너로 전환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훌륭한 두 분을 모신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지원자분들께 채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팍팍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전형별로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 단계부터 좀 알아볼까요? 두 분이 작성하신 지원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문동규님, 혹시 본인이 지원서를 작성하셨을 때 좀 기억에 남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세요? 저는 저를 수식했던 수식어로 뷰티 오작교라는 내용을 썼었어요. 뷰티 오작교, 네.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님들과 올리브영 직원으로서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전달해주는, 네,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겠다. 네, 약간 이런 의미로 뷰티 오작교라는 수식어를 썼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뷰티 코스메틱 제품을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특장점을 잘 알 수 있다는 저의 그런 장점도 썼었고요. 혹시 베든나라님께서는 지원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어필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자기소개는 글로써 먼저 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의 장점에 대한 키포인트를 먼저 잡아서 그 키포인트로 모든 항목들에 있어서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을 보게 될 때 분명히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의 장점을 돌아보고 저를 돌아보면서도 이 직무랑 내가 정말 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채용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CJAT잖아요. 이 CJAT가 아무래도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좀 그런 전형인 것 같은데, 혹시 문동규님께서는 CJAT를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CJAT가 여러분 그 인성 테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전 딱히 준비를 따로 안 했어요. 아, 이미 네.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다. 아, 그렇죠. 이제 기업 분석이랑 직무 분석을 하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네. 할 때. 그때 이제 올리브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인재상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서 인재구나, 내가 인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제 CJAT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세뇌까지 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던데요? CJ 인재상이 네, 네. 문동규님이셨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베든나라님께서는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셨었어요? 이게 좀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좋은 걸 찍는 게 정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되게 일관되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로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이 인재상에 부합하는가, 그만큼 내가 이 기업과 이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말 그대로 CJAT는 인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또 그런 게 다 보이지 않겠어요? 네, 인성평가 다음으로 또 면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면접 준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면접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저는 자기소개를 제가 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자기소개, 그 1분 자기소개 자체가 저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임팩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제 이름으로 오행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운을 한번 띄우면 베든나라님께서 오행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와 해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든든한 올리브영의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내가 먼저라는 마인드로 라랄라 콧노래가 나오는 행복한 올리브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시네요. 혹시 그럼 문동규님께서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 사전 질문을 많이 뽑아봤어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싶어가지고 SNS라든지 블로그를 보니까 먼저 면접을 보셨던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저만의 답변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영에 올려졌던 2021년 채용 설명회 영상, 그거 정말 잘 봤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류영진님이 주인공. 네, 맞아요. 네. 거기도 류영진님 주인공이셨는데 그 영상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꿈만 같네요. 저도 제가 찍었던 영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다니 정말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네, 추가로 저희가 23년도 1월자로 매장 채용 홈페이지를 또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 매장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업 직무 소개부터 기업 동향, 현직자 채용 및 업무 후기까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홈페이지를 정독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뭐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면접 질문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올리브영 어플에 있는 랭킹 탑 10 안에서 상품 하나 선정해서 지금 당장 셀링을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혹시 그래서 네. 어떤 거를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마침 아침에 면접 보러 오면서 올리브영 어플리케이션 열어서 오늘 뭐가 제일 잘 나가지 하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준비된 인재. 네. 또 제가 쓰는 게 랭킹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에게도 한번 그때 셀링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닥터제 레드블레미쉬 크림을 제가 여러분들께 셀링을 해보겠습니다. 닥터제 레드블레미쉬 수딩 크림은 민감성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카 성분이 가득 들어있고요. 그리고 백신한 수분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신체부에도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네, 결제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결제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사러 가고 싶어요. 네,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요. 네, 네. 자, 다음으로는 저희 토의 면접이 또 있거든요. 토의 면접을 막막해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두 분은 혹시 토의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뷰티 시장 동향을 스크랩을 많이 했어요. 그 한 달, 두 달 안에 있는 걸 다 스크랩을 해서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전공 자체가 경영 쪽이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좀 인사이트가 좀 있었어요. 제 약간에는 매장 운영에 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장사의 신 같은 책 같은 거 두세 권 정도 읽어서 좀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체 면접 준비하실 때는 책 많이 읽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혹시 베드나라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토의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지원자분들과 하나의 주제로 같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계속 좀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듣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행동들도 본다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직원이 되게 되다 보면은 메이트들이나 같이 구성원들을 함께 이끌어야 되는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좀 행동이나 그런 태도, 모션을 많이 취했었던 것 같아요. 좀 공감하듯이 좀 이제 고개를 끄덕이거나 뭐 누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면서 한 번 더 의견을 좀 제 입으로 언급하거나 그랬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자분들이 꿀팁들을 가감없이 알려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올리브영에 대해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망의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이거 너무 필요했어요. 정말요. 네. 저희 매장 직원 또는 트레이너 채용에 관련된 댓글들을 모아서 인사해서 그리고 현직자분들께서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률이 높다. 절반 이상이 퇴사한다. 네, 사실 이 루머는 아마 근래에 채용이 굉장히 많아져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엔데믹 이후에 올리브영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기존 매장의 직원들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리브영이 전국적으로 신규 매장을 계속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나가서 많이 뽑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댓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CP 승격이 어렵다. CP 합격률이 30%다. 이제 절반도 안 된다라는 루머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너무 속상한데요. 네, 이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 앞에서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합격률은 원래도 절반보다 훨씬 높았고요. 지금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제가 같이 트레이너로 입사했었던 동기들은 이번 7월자에 거의 대부분이 CP로 승격을 했고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험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5개월, 6개월을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랑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본인에게 따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많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시면 CP 승격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 질문도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데요. 매장직은 미래가 없다. 네, 점장까지 승진이 어렵다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루머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SM 발령나신 점장님들 중에 트레이너로 입사하셔가지고 점장님이 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현재 영업본부 리더분들께서도 모두 다 매장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저희 올리브영에는 자포스팅이라는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MD, 마케팅, 인사, 기획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직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팀의 이제 막내분도 자포스팅 제도를 통해서 저희 팀으로 이제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역량만 있으면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건 정말 큰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발령은 어떤 기준으로 나나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채용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지원해주신 그 지역 내에서 나게 되고요. 저희 내부 기준에 따라서 거주지를 고려해서 발령이 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트레이너들은 막내라서 꼭 마지막으로 퇴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전혀.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게 오픈 근무랑 마감 근무가 있어요. 퇴근할 때 문 닫고 퇴근하는 건 마감 근무자가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트레이너여서가 아니라 그냥 마감 근무를 들어가시는 분이 문을 닫고 퇴근을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오픈 근무랑 마감 근무의 중요도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 근무하실 때는 이제 선임님이나 아니면 점장님이랑 같이 배워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혼자 마감도 하시는 거고 혼자 오픈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선임분들, 점장님들이 막 퇴근하라고 되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 뭔가 본인들의 막내때가 조금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되게 격려해주시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전 지금도 그렇게 약간 우쭈쭈 받고 있어요. 빨리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쵸. 제가 안 가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퇴근 안 시키고 그러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임님이나 점장님들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칼퇴하는 게 일 잘하는 거다.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칼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매장에서는 텃세가 많다고 하는 댓글들이 있던데 혹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뭔가 이제 좀 FM이신 점장님이나 되게 FM이신 선임들이 있으면은 처음에 되게 조금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딱딱 맞춰져 있는 일정에 좀 업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일 뿐인 거지 이게 정말 절대 텃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리브영의 특성상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발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장을 이제 좀 순환하시면서 다니게 되실 텐데 그럴 때마다 뭔가 점장님들이나 선임의 스타일에 따라 업무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장님들과 뭐 그리고 CP분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뿐이지 오히려 텃세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냥 업무 형태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게 절대 텃세는 아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동규님은 혹시 앞으로 후임이 생기시면 좀 어떤 선배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약간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 사적인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문동규님의 후임분께서 들어오시면 다음에 한번 문동규님은 어떤 선임님이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트레이너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메이트 경험이 없는 채로 트레이너로 입사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기들 중에는 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3개월 정도는 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3개월만 지나고 나면은 저도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 두 분이 메이트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로 트레이너 입사를 하셨는데 저희보다 오히려 습득력이 되게 빠르셨고 메이트 경험이 있었던 제가 이게 뭔가 되게 고정관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투입이 됐었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업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들은 그런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되게 빨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트의 경험의 유무의 차이는 이제 뭐 본인의 적응력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전혀 이 업무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트 근무 경험 때문에 트레이너 채용에 유불리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매장에서의 업무 강도는 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이제 근무를 할 때는 업무 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업무든지 강도는 다 있지만 일하는 거에 있어서 힘들지 않은 데는 없잖아요. 네, 딱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특수한 상황들, 이제 올영 세일이라든지 올리브데이 이럴 때는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외하고는 되게 순탄하게 재밌게 맞아요. 네, 구성원들이랑 똘똘 뭉쳐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베헤드나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장 바이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매장에 가게 되시면은 되게 상권이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상권별로 되게 피크 타임이나 비피크 타임이 확실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장 업무를 하게 되실 때에는 그런 시간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쉴 수 있을 때 뭔가 습득해야 하는 일 이렇게 나눠지실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고 매장을 빨리 파악을 하게 되시면은 업무 강도에 있어서는 본인이 밸런스를 조절하시면서 다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꿀팁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올리브영 매장은 상권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상권들을 잘 파악해서 시간대 운영 관리를 잘 하시면 매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올리브영 미래의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입사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 정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 트레이너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많은 오해들이 풀리는 자리였길 바랍니다. 네, 올리브영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욕심과 열정만 있으시다면 정말 쭉쭉 성장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 직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정말 서비스직 그리고 사무직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앉아 있을지 정말 몰랐어요. 본인의 자리에서 어디든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모든 분들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기 죽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희 매장에서 함께 뵈는 날 기다리겠습니다. 네, 올리브영은 여러분들께서 역량과 열정만 있으시면 정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채용 정보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